안녕하세요. 수학쌤입니다. 선생님이 약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잡고 있는 어떤 철학자의 말이 있는데요.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인생은 지겨움과 고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다라는 말을 저는 평상시에도 많이 느끼고 또 되뇌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살다 보면 사는 게 지겹고요. 또 지겨울만 하면 어떤 고통이 찾아옵니다. 또 그 고통이 사라지면 순간 감사함을 살짝 느꼈다가 또 지겨움을 느끼는 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서울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시는 녹사라는, 제가 여기 위에다가 그 이미지를 한번 띄워 놓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도 나랑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인생이라는 지겨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을 좀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스크림 가게 작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아이스크림 가게의 업무가 지겹잖아요. 그 지겨움을 좀 달래고자 자기만의 작전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고객들한테 인사를 굉장히 밝게 즐겁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사장님으로서 고객들한테 일부러 반갑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을 위해서, 내가 즐거워야 남도 즐거워진다, 내 이기적인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일부러 밝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약간 이런 관점의 약간 차이를 많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되게 강조하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조금 주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먼저 선제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주장을 펼쳤고요. 또 이 사람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면서 영수증 하단에다가 매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포스트기에다가 적용을 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는 사람들이 영수증을 받고 그 마지막 글귀를 읽고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가 밀고 있는 아이스크림 이름을 독특하게 짓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녹차 아이스크림 뭐 이런다거나, 이렇게 좀 자기만의 지겨움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계속 말하는 건 내 기분이 좋으려고 친절하는 거다, 내 기분이 좋으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반복되는 일상생활, 학생일 때는 당연히 공부, 뭐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이죠. 어른이 되면 또 직장 집, 직장 집이 됩니다. 뭐 노인이 돼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항상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겨움과 고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나는 이러한 지겨움을 어떻게 버티고 살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샤프를 1,000원짜리 제도 샤프도 써봤다가 3,000원짜리도 써봤다가 5,000원짜리도 써봤다가 12,000원짜리도 써봤다가 어쩔 때는 5만원짜리도 써봤다가, 이렇게 샤프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수학 문제가 공부량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우고 풀고 지우고 풀고 하는 게 있으니까 샤프에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프로 리프레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아무래도 펜으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볼펜. 제트스트림이 저 대학교 때 막 처음 나올랑 말랑 했던 것 같아요. 펜을 여러 가지를 사봤어요. 어쩔 땐 모나미, 어쩔 땐 제트스트림, 어쩔 땐 잉크가 유명한 뭐 미피, 또 뭐 제트볼, 뭐 유니볼도 있었고, 펜을 바꿔가면서 또는 필기하는 노트를 좀 바꿔가면서 사보면서 저만의 작은 소확행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돼서는 저만의 작은 소확행은 카페에서 허세 부리기가 저만의 작은 사치이자 약간 작은 소비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노동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주는 이 사소하고 약간 규칙적인 선물들, 이런 것이 신선한 자극이 좀 되거든요. 여러분도 뭐 작은 즐거움을 하나 찾아봐서 그거를 규칙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만약 공부나 어떤 행동이 지겨우면요, 자리를 이동해 본다거나 뭐 위치를 이동해 본다거나 이런 작전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바뀌거나 위치나 뭐 앉아서 한다거나 서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안 되면 뭐 요즘 스터디 카페가 안 되면 또 어디 도서관, 안 되면 독서실, 어쩌면 대형 카페,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벽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편집이나 제 표정이나 말투나 또 내용적으로나 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리는 거는 꾸준히 무언가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그 의지의 표명입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부족해도 해보자. 부족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완벽해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쌤이 또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뭐뭐 척 하다 보면 착 달라붙는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친절한 척 하다 보면 친절해집니다. 고상한 척 하면 어쩔 때 고상해집니다. 착 달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척하는 것도 하나의 작전일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이 저자가 말하는 좋은 기분의 3할, 30%는 인사라고 합니다. 특히 인사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사를 하라고 되게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또 매일 반복되는 노동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또 주체적인 삶을 살 것인가는 오롯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평상시에 나에게 줄 작은 선물 해보는 건 어떨까? 만약 없다면 그 선물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기분이 좀 좋아지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